안녕? 난 미래의 너야.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이미 올해도 절반이 지났다고 후회하고 있을 거란다. 그래서 7월 총정리를 준비했지. 하반기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여기입니다. 천호더샵 센트럴시티. 특별히 어디가 좋아서 1번 타자인 건 아니고 강동구라서, 가나다라가 앞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지난달에는 저기 옆에 있는 천호 3구역을 봤었죠. 둘이 친구입니다. 천호 뉴타운이에요. 쟤를 먼저 소개했는데 얘가 먼저 분야일 것 같은 느낌이지만, 사실 천호 뉴타운은 이렇게 모아서 보면 앞에 2구역인 힐데스하임은 이미 입주했고 1구역 중흥도 이미 짓고 있죠. 이제 3, 4구역만 건물 올리면 완성되는데 현관이 비슷한 시기에 일거에 정비된다는 게 장점이에요. 단점은 바로 앞에 로데오 거리가 있어요. 아시죠? 보통의 로데오 거리엔 백야 현상이 있습니다. 밤이 안 끝나요. 그리고 하만카돈 옵션을 안 고르셔도 고객님, 길에서 노래도 라이브로 불러드릴 거예요. 밤에. 자리를 보셨지만 단지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주상복합으로 38층까지 올리고요. 참고로 옆에 레미안 강동 팰리스도 주상복합이고, 얘는 45층짜리니까 대충 이런 모습, 이 정도의 밀도겠구나 생각하면 돼요. 일반 분양은 170가구 조금 안 되게 나오는데 전용 5구 66가구, 84 102가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사이즈죠. 이제 주변을 좀 볼까요? 지난달에 보셨을 그림이랑 살짝 겹칠 수 있어서 일부러 단지를 먼저 보여드리고 입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저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게 현대백화점입니다. 이마트도 있고요. 이렇게 편의시설이 다 모인 사거리가 바로 천호역이죠. 5호선, 8호선 환승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강이 이만큼 가까워요. 근데 한강이 가깝다고 한강공원이 어디에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천호동엔 광나루공원이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면 성심병원도 이렇게 가깝죠. 저기 멀리 보이는 게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촌 주공입니다. 생각보다 근처에 있죠. 그리고 저기 희미하게 보이는 곳이 바로 둔촌 현대 1차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기로 한 둔촌 현대 1차 리모델링이에요. 와, 이걸 찾아내다니. 우리가 이 정도로 일합니다. 나한테 뭐가 나온다고? 월급이 나오긴 하죠. 왜 저렇게 어둡게 보이냐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어서 아파트 인면에 검은 천막을 쳐둬서 그래요. 리모델링이라는 게 기존의 아파트를 허물지 않고 수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에 뼈대를 놔두고 옆으로 벌크업을 합니다. 저를 옆으로 늘려보자고요. 원래 잘생겼는데 못생겨지겠죠. 그래서 리모델링 아파트는 평면이 살짝 괴상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둔촌현대가 원래 이렇게 가운데 3동, 밑에 2동 있던 걸 벌크업하고 지하주차장도 만들면서 리모델링 하는데, 걔들 말고도 위쪽에 2동 그리고 왼쪽 아래에 하나 더 있죠. 이 친구들은 신축동이에요. 리모델링에서는 별동 증축이라고 부릅니다. 옆이나 위로 벌크업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동을 새로 만드는 증축이다, 이런 의미죠. 새롭게 짓는 아파트는 평면 설계를 백지에서부터 하니까 아까 형진이를 옆으로 벌크업 할 때랑 비교하면은 구조를 조금 더 잘 뺄 수 있겠죠. 둔촌현대 일반 분양 물량은 바로 이런 별동 증축분에서 나옵니다. 전용 84 A, B가 26가구씩, 105가 22가구예요. 단지는 작지만 알차게 다 있어요. 앞에 초중고 모여있고 공원도 있고 9호선이 있는 것도 중요하죠. 보훈병원역이 3단계 구간 종점이라 일단 우리는 앉아서 갑니다. 중간에 있는 단지들은 제가 그동안 총정리해서 다뤘던 것들이에요. 청계 SK뷰 6월 총정리 다시 보세요.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5월에 했어요. 월계동 487-17은 4월. 제가 귀찮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같은 화면, 같은 설명을 다시 하는 건 비효율적이라서 그래요. 자, 마지막에 있는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도 제가 따로 정리를 했었지만 다시 한번 보죠. 저깁니다. 이렇게 넓은 광명 뉴타운의 한복판. 광명 뉴타운을 남북으로 나눠보면 북쪽에 있는 구역들 중에서 가장 중심에 가까운 곳이 바로 광명 4구역,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입니다. 이번만큼은 센트럴 인정. 사실 올해 1구역이 분양을 했었고 앞으로도 철산주공까지 합쳐서 나올 게 많기 때문에 이 단지만이 아니라 주변 구역들까지 장단점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일단 광명 사거리역 가깝고 편의시설도 저쪽 건물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바로 앞에 광명초도 있고요. 근데 우리 단지 바로 옆에 시장골목은 길도 되게 좁고 건물들도 오래됐는데 정비가 되지 않고 남아있을 예정이에요. 왜냐면 구역에서 해제돼서 그래요. 광명 뉴타운 구역을 부를 때는 사실 주거지엔 R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4R 구역이고 상가 쪽은 C를 붙여서 저기는 18C 구역이었어요. 발음 조심하세요. 그래도 바로 옆 5구역이랑 비교를 해보면 평지 입지라는 장점이 부각되기는 합니다. 광명 뉴타운에서 유일하게 조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먹을 시간이 있을까요? 서울 출퇴근할 텐데. 혹시 그 시간이 있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아까 천호뉴타운에서 얘기한 것처럼 광명도 주변이 한꺼번에 정비되는 게 포인트인데, 사실 이런 지역들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지는 게 바로 교통이에요. 도로는 그대로인데 세대수는 늘어나고 차는 많아집니다. 고덕동도 일시에 재건축 끝나고서 비슷했죠. 체급은 큰데 일반 분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420가구인데 소형 거의 몰빵이에요. 내가 전용 84 트라이를 원한다? 눈치 싸움 해야 됩니다. 가점 40, 추첨 60이니까요. 물론 대형은 100% 추첨. 자, 여러분이 흥청망청을 재미있게 봐주시고 댓글로 응원해 주시는 것도 엄청 힘이 나지만 세상은 냉정합니다. 환경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회원 전용 기사로 올리는 지코노미의 콘텐츠들, 흥청망청도 그렇고 지코노미 타임즈, 임장생기부 이런 것들을 많이 눌러주셔야 제가 충정로 지하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 좀 편하게 해봅시다. 성과가 인격이다.